네, 강프로입니다. 자, 넥슨 게임즈 보겠습니다. 자, 넥슨 게임즈 오늘 7% 내렸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11% 내렸습니다. 시장보다는 강했다는 거죠. 왜 강했을까요? 먼저 강한 움직임을 보였으니까, 즉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집 구간이 있었으니까. 이유는 하나죠. 앞으로 좋을 부분이 있으니까.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앞으로 좋을 부분에 먼저 가격이 올라가면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럼 가격이 올라왔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졌다는 게 돼요. 여기서 그냥 무너질 것 같았으면 이 고가 돌파 구간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여기서 딱 두 가지 내용만 제가 점검을 하고 갈게요. 시장을 하락시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나빠서, 그쵸? 시장이 나빠서 종목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종목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분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면, 그쵸? 정확하게 오후 들어서, 그쵸? 오후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조금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런 움직임이 사실상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진짜 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쪽 구간에서도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만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급격하게 하락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한 약간 그 이해가 조금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넥슨 게임즈는 지금 시장에 의해서 하락시킨 거고, 그리고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되었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반등을 합니다. 근데 시장이 반등하지 않고 최소한의 투매 구간만 진정이 되더라도 넥슨 게임즈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 조정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쭉 빠졌다고 쳐볼게요. 그래갖고 62평을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오는 과정에서 뭘 만들어야 되나요? 이걸 보면 되는 겁니다. 넥슨 게임즈가 초반에 상승을 시킬 때 뭐가 나왔나요? 정확하게 정배열을 만들었죠. 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에.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여기, 그쵸? 고가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쳤고,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나요? 그쵸? 계속해서 시세, 즉 거래가 나오는 과정에서 시세가 강하게 나왔죠. 돌파하는, 바닥을 다지는 데까지가 오래 걸리는 거지, 여기서 고가 돌파한 이후에는 시세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주식시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내용을 보자고요. 자, 지금 하락한 건 넥슨 게임즈 자체적인 문제가 없다면 시장에 의한 하락입니다. 자, 근데 시장에 대한 하락폭을 본다면 오늘 일본 증시가 12%, 그리고 코스피는 8%, 그리고 코스닥은 11.3%가 빠졌습니다. 넥슨 게임즈의 오늘 하락은 시장에 의한 하락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의한 하락을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되는 건가요? 시장에 의한 하락이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이 시장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발생을 했고, 시장에 대한 위험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봤더니 경기 침체를 포함한 엔화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데, 엔화 관련된 리스크는 만약에 불거졌을 경우에는 약간 커질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은 연준에서 들어와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즉 미국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 문제가 되고, 경기 침체 관련된 문제도요, 만약에 실제 경기 침체가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지만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조차, 그쵸? 연준에서 들어오고 그런 건 일단 뒤에 나와야 되는 문제고, 이것조차도 이미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끝난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넥슨 게임즈는 시장이 폭락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강세를 보였고, 이게 신장 모멘텀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격 조정이 들어온 것이다. 그럼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 즉 가격적인 부분을 이해를 했을 때 내가 어떻게 가격을 잡을 수 있는지, 그쵸? 그 내용을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실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0606 화면입니다. 실제 제 매매 타점이 나와 있는 화면이고, 정확하게 타점을 보시면 됩니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정확하게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반영되는, 즉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실적보다 먼저 가격이 뜨기 때문에 상승하는 부분에서 내가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않는 것만 하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제가 보여드리면, 자, 넥슨 게임즈도 최근에 제가 매도한 결과 16%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어떻습니까? 16%. 근데 높은 구간, 그리고 팔고 나니까 떨어집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장이 안 좋았어요. 그럼 시장이 안 좋은 구간에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 이제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21평 대놓고 살게요. 이게 아니라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확인하고 그게 더 싸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일까지는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겁니다. 넥슨 게임즈에서는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안 나와요. 근데 뭐 반도체를 포함해서 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신용 반대매매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고요. 내일까지 나오면 시장은 바닥을 찍고 올라갈 텐데 그쪽 구간에서 내가 타점을 이런 식으로 그쵸 확인하고 잡아야 되는 부분을 만들었을 때 16% 정도의 그쵸 이런 정도의 단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태성도 보면 어때요? 상승하는 구간에서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죠. 가격을 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라이브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는지 이건 실시간 시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라이브에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 다 무료로 진행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채널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요. 실제 그쵸 넥슨 게임즈 그쵸 그리고 돌파 종목군들의 돌파 구간에 매매하는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상승하는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만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내용이 진행이 되는 거고 상승하는 구간을 확인할 때 변동성이 커져서 또는 높아서 못 살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시세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갈지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과정으로 거쳐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가 이렇게 될 거야 저기까지 빠질 거야 이제 바닥이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확인하는 거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시장 내일까지 이럴 거 이거는 예상이 어느 정도까지는 맞죠. 근데 그 예상에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있습니다. 근데 경기 침체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실제 경기 침체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그쵸 지금 제가 상승하는 구간에 확인하고 매수를 했을 때 여기 16%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 실제 여기 실적을 보잖아요. 넥슨 게임즈의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되죠? 1조 8천억.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부분이 이런 것 때문이고 내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지만 않더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넥슨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라이브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실제 돌파하는 종목군들 그쵸 강세 종목군들 뭐 제가 매매하는 종목군들인데 요런 내용들이죠. 지금 보여드린 넥슨 게임즈 그리고 알테오젠 뭐 요런 종목군들입니다. 그쵸 계속해서 30%대 계속 수익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타점을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라이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상황을 어떻게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는지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넥슨 게임즈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은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넥슨 게임즈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눌림목 그쵸 7% 하락한 이 하락 구간은 눌림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강제적으로 눌림목이 발생한 거예요.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우리가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상승하는 구간에서 타점을 잡자. 왜? 선반영하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대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상세히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